1562년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증저 찬성 정호의 아들로 태어난 정무수는 20세 무렵 무관의 꿈을 가지고 수련하였고 1589년 고성에서 무과 향시를 보게 된다. 이를 거쳐 1586년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게 되는데 당시 임금인 선조는 급제한 정무수의 무용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 기룡이라는 이름을 내리게 된다. 일어날 기에 용룡. 이때부터 역사에 남은 그의 이름은 정기룡이 된다. 그는 3년 동안 북방을 지킨 뒤 1590년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의 휘하에서 일하였고 다음 해 훈련 원봉사가 되어 한양에서 지내던 중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을 따라 경상도로 내려가게 된다. 얼마 안 되어 왜군은 4월 18일 김해성을 함락시키고 창원까지 점령, 거창마저 빠르게 넘어 추풍령으로 향하려 하였다. 정기룡이 있는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의 본대는 적이 가까이 왔다는 첩보를 얻었고 전투를 준비한다. 휘하의 정기룡은 조경에게 전면전은 승산이 없다 말하며 용맹한 기병을 뽑아 기습 공격을 가하면 적이 놀라 흩어질 것이라 하였다. 조경은 정기룡을 선봉으로 하여 수십의 기마대를 구성하고 외장 흑전장정이 이끄는 500여 명의 선봉대에 돌격한다. 정기룡이 선봉에서 수십을 베며 앞서니 놀란 왜군은 흩어져 달아난다. 그때 왜군은 후방에 있던 조경 본대를 기습하였고 조경은 사로잡히게 된다. 이를 본 정기룡은 그대로 달려가 적들을 베어버리고 조경을 데리고 탈출한다. 왜군은 마치 조자룡과 같은 정기룡의 모습에 압도되어 쫓지 못하였다. 이 승리는 승승장구하던 왜군이 조선에서의 첫 패배를 당하게 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전투였다. 이때부터 정기룡은 조선의 조자룡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편본을 주로 사용하였고 말 위에서 그가 편본을 휘두르면 수십의 뚝배기가 터지며 쓰러졌다고 한다. 1592년 9월에 들면서 의병이 봉기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왜군이 패퇴하는 곳이 하나둘씩 생겨날지언 왜군은 전라도 진출을 위해 진주성으로 진격하려 하는데 이에 의병과 관군들은 진주성을 방어하려 모이게 되고 진주목사 김시민은 성안파계 지원군과 협력하여 진주성을 지키게 된다. 정기룡도 진주성 부근에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주둔하여 성 밖에서 왜군을 견제함으로써 대첩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를 눈여겨본 김성일은 정기룡의 용맹함을 높이사 상주의 판관으로 그를 임명한다. 그리고 11월 상주 탈환을 명받은 정기룡 장군은 용화동으로 말을 달려 왜군의 노약질에 피란 중인 상주 백성을 구한다.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적진 근처로 가신 들린 마상신력을 선보이며 말 위에 섰다 누웠다 하니 적을 자극하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왜군을 유인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공격하여 이를 섬멸시킨다. 그리고 밤이 되니 이번엔 화봉을 이용하여 성 안에 남은 왜적들까지 끌어내는데 이번에도 무리 끓여는 테러로 나오는 족족 죽였고 상주성을 탈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기록은 매언실기에 상세히 나와 있다. 상주 용화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상주성을 탈환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그해 겨울에는 의병과 연합하여 당교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대 지역의 왜적을 모두 섬멸하니 그 소식을 들은 상주의 장정들이 모여들어 정기룡 장군의 밑에서 목숨 바쳐 싸우기로 맹세하였다 한다. 1593년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해령부사의 직책에 이르고 같은 해 왜적에게 왕자를 내준 반역자 김수량 등 16인을 효수하였다. 다음에 상주목사가 되며 영의정 유성룡은 정기룡을 선조께 하여 당상관으로 승진시켰다. 정기룡은 상주를 지키는 토포사를 겸임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심인 길목을 지키게 된다. 이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전 역사마저 결렬된다. 1597년 해가 밝아 일본은 11만 명, 6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략한다. 이순신이 없는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고 육지에서는 정기룡 장군이 승리한
고령 쪽을 제외한 지역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게 된다. 왜군은 고령 앞에 진지를 치고 총공격 준비를 하였고, 조선 조정에서도 제찰사 이원희를 보내 성주목사 이수일, 도원수 권유, 방어사 곽재우 등과 왜적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함께 모여 계략을 나누던 중 많으니까 이 전투는 정기용 장군이 나서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 하였고, 이원익은 정기용 장군을 경상우도 28개군의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정기룡은 성 안에 있으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달려나갔다. 그는 우선 척후병을 파견하여 왜군의 복병들을 정리하였고, 곧 새벽에 전군을 출정시켜 왜군의 어그로를 끌다 퇴각하였으며, 매복시켜둔 군사들 쪽으로 유인한 뒤 반격하여 돌진하니 적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중 왜적 장수 하나가 달려오니 정기룡 장군이 말을 달려 일압으로 제압하여 생포하였고, 전의를 상실한 왜군을 마구잡이로 베기 시작하니 그 수군만 집채만한 높이로 무더기가 쌓였다고 한다. 1597년 9월 일본군은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했고, 명나라군과 조선군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하자 퇴각로를 뚫기 시작하였다. 정기룡 장군은 퇴각하는 대군을 저감에서 만났는데 당시 병력이 500이 안 되어 2만에 가까운 왜군을 쫓을 수 없었고, 조선군은 엄청난 숫자의 적을 보자 두려움에 떨었다. 허나 정기룡 장군은 홀로 멀찍이 나가 적에게 대군을 쏘아 적을 쓰러뜨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당한 모습의 병력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한 적군이 차마 덤비지 못하였다. 후에 왜군의 퇴로를 열어주어 쫓아가면서 처지는 적을 사살하였는데, 왜군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악마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다. 정기룡 장군은 계속하여 관군 의병과 연합하여 합천, 초계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였고, 조정에서는 정기룡 장군을 절충 장군으로 임명, 경주, 울산 지역까지 수복하기에 이른다. 1598년 함양 사근역 전투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전사 한 명의 장수를 대신하여 청병관으로 임명되어 명의군대를 지휘하기도 하였으며, 1601년에는 울산부사, 1610년에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으며,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다 1622년 통영 진중에서 병사했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금을리에 그의 묘가 있으며, 150년 후 영조는 충의공이란 시호를 내려 그의 충정을 다시 새겼다. 하동과 상주시에서는 충의공 정기룡 기념문화제와 숙모제, 정기룡 장군대 승마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명나라의 장수 마귀는 이순신, 정기룡, 한명년, 권유를 조선에서 제1의 장수로 꼽았으며, 전쟁 중 60번 싸워 60번 모두 이겼다는 전설의 장수로 불리던 그였다. 조자룡의 재림이라 불렸던 장수, 충의공 매언, 정기룡 장군이었다.